미국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산불을 돕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LA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인들이 그때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놀라운 금액의 성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 직접 자원봉사를 지원해 한국으로 속속들이 입국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미국 응급처치사가 쓴 글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로우 메리라고 해요. 미국 LA에서 응급구조사로 10년간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LA 북부의 하늘은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새벽 5시 산불은 이미 도시 외곽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에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죠.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불길 확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불길은 더욱 빨리 번져갔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도시 곳곳에 울려 퍼졌었어요.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보았지만 이런 대형 산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상적인 하루를 기대하며 출근했어요. 그런데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상 출동 지시가 내려졌죠. 동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메리, 이번엔 정말 심각해. 북부 지역이 거의 다 불바다가 됐어. 수석 구조대원 톰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저는 긴급 장비를 챙기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론과 훈련으로만 접했던 대형 재난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든 시민들은 즉시 대피하세요. 반복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즉시 대피하세요. 확성기를 통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희 구조팀은 주택가를 돌며 남아있는 주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져 호흡이 힘들어졌어요. 이쪽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딘가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노인분들이 아직 집에 남아있었어요. 저희는 서둘러 그분들을 구급차로 옮겼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톰이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메리, 너희 구역 작업 완료되면 즉시 철수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저는 답신을 보내며 마지막 집들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불길이 예상보다 빨리 번져왔습니다. 저희 팀은 구급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도로가 이미 불길에 차단되어 있었어요. 도보로 대피해야 해요. 팀장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의료 장비를 들고 연기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눈은 타들어가고 목은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저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어요. 한 소년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와줄게. 저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소년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봤었죠. 저는 소년을 등에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제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오늘의 모든 공포와 혼란은 견딜만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등에 업은 소년은 이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저는 소년에게 속삭였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연기와 불길로 가득했어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년을 꼭 안은 채로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느꼈었어요. 그때였어요. 연기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3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 물었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한 명은 즉시 소년을 받아 안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차가 저 앞에 있어요. 3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LA의 산불 소식을 듣고 즉시 도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들의 SUV는 구조선 같았습니다. 차 안은 신선한 공기로 가득했고 물병과 응급처치 키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권영석입니다. 이쪽은 박지호, 이서연이에요. 운전석의 남성이 자기와 동료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소년과 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희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권영석 씨는 물병을 건네며 웃음 지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투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었어요. 지호 씨는 소년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고 서연 씨는 계속해서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 대피소로 갈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권영석 씨가 말했어요. 차는 연기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도중에 2번이나 길이 막혔었지만 그들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대체 경로를 찾아냈어요. 서연 씨는 제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응급구조사시군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조받은 사람이네요. 그때 소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지호 씨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니까. 그 말에 소년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차창 밖으로 불길이 보였지만 차 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3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저와 소년에게 베푼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따뜻함 그 자체였어요. 대피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형석 씨가 차에서 내리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아 일어났어요. 소년은 지호 씨의 등에 엎여 이미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죠. 서연 씨는 제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더 쉬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피소 입구에 서서 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불길에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3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인연이 되었었죠. 대피소 내부는 예상과 달리 질서정연했어요.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석 씨가 설명했어요. 이 대피소는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저희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한국인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음식을 나눠주고 또 다른 이들은 의료 지원을 하고 있었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소녀는 이미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도 많은 자연재해를 겪었어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녀는 저를 의료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여기 응급구조사분이 오셨어요. 서연 씨가 소개했었죠. 의사 한 분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윌로우 메리라고 하셨죠?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해주실래요?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한국인 의료진과 함께 부상자들을 돌보았어요. 제가 10년간 쌓아온 경험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대피소에는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하지만 놀라웠던 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잠시 휴식 시간에 권영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저희가 정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일 거예요. 정이요? 저는 궁금해했어요. 네, 정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유대감 같은 거예요.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마음이죠. 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서 느끼고 있던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새로운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 동료 구조대원들도 있었어요. 톰도 마침내 안전하게 대피소에 도착했죠. 메리, 살아있었구나. 그가 외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널 구해줬다고? 톰이 한국인 봉사자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대피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봉사자들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오늘은 제가 도울게요. 저는 서연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의약품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지호 씨는 구호물자를 나르고 있었고 권영석 씨는 새로운 피난민들의 등록을 돕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한 노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메리 씨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손자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연기 속에서 구했던 소년이 바로 이분들의 손자였어요. 소년도 곧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나타났습니다. 메리 누나,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았어. 소년이 기쁘게 외쳤어요. 저는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한국인 봉사자들이 준비한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맛이 제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권영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의 노래 한 곡씩 부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즉흥 공연은 대피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불렀고 히스패닉 가족들은 스페인어 노래를, 저희 미국인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노래했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였어요. 밤하늘에는 여전히 불꽃이 보였지만 대피소 안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인 봉사자들의 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 저도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산불은 서서히 잡혀갔어요.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대피소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톰은 다른 구조팀과 함께 현장으로 복귀했죠. 메리, 너 괜찮겠어? 함께 돌아갈 수도 있어.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아직 제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당분간 이곳에 남을게요. 톰은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알겠어. 만약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꼭 연락줘야 해. 그가 떠난 후 저는 권영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정식 등록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형석 씨는 반가워하며 저를 팀에 합류시켜 주었었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서연 씨는 제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피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었어요. 지호 씨는 구호물자 분배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전문 지식을 나누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히스패닉계 노부부는 40년간 살아온 집을 잃었다고 했었죠.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모든 학업 자료와 비자 서류가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계 가족은 이제 막 이사온 새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고, 때로는 작은 희망의 말을 건네기도 했었어요. 제가 당신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함께 있겠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듯 했습니다. 권영석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메리 씨,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한국에서는 가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죠.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함께함의 힘은 대단했어요. 대피소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저희는 작은 희망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난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서로를 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한 자리였어요. 한국인 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축제날 대피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춤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멕시코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게임을 하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메리 씨, 이게 바로 재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연 씨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깊이 동감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과 인간의 본질이겠죠.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3주가 지난 후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임시 주거지나 친척집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대피소는 점점 비어갔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처음 구조했던 소년과 그의 가족도 떠나는 날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소년이 직접 그린 저와 한국인 봉사자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날 권영석 씨, 지호 씨, 서연 씨와 저는 텅 빈 대피소에 앉아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메리 씨,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잘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형석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받은 게 더 많아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윌로우 메리가 아니었어요. 이 재난을 통해 저는 인간의 연대와 사랑의 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었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모두 이 3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지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들의 말은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재난 후 한개월이 흘렀어요. LA의 산불 피해 지역은 서서히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대로 복귀했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의 인연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었죠. 형석 씨, 지호 씨, 서연 씨와는 이메일과 SNS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 경상북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형석 씨에게 연락했어요. 거기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모두 안전한가요? 형석 씨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저희는 안전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요. 지호와 서연이는 이미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갔어요. 메시지를 읽자마자 결심했어요. 형석 씨, 저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톰은 제 결정에 놀라워했어요. 한국? 정말로? 너 한국어도 몇 마디밖에 못하잖아.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이 LA에 왔을 때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도움을 막지 못했어요. 제가 가야 해요. 다행히 국제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고 응급구조사로서의 경력 덕분에 합격했어요. 출발까지 단 3일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산불로 인해 제가 구조했던 소년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어요. 한국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소년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저희가 받은 도움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상자 안에는 소년이 그린 그림과 손수 만든 팔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으로 눈물이 났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서연 씨가 보내준 기초 회화집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왜 가시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산불 자원봉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감동한 표정으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공항버스로 갈아타고 경북 안동터미널로 향했어요. 터미널에서 형석 씨와 만나 급하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리 씨, 정말 오셨네요. 형석 씨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했지만 눈앞의 응급 상황들을 보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형석 씨는 말했어요. 경북 산불 피해가 생각보다 큰 상태예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형석 씨가 대답했어요. 메리 씨의 응급처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피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체육관을 대피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소방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지호 씨가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드디어 왔군요. 메리 씨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저를 의료지원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온 응급구조사 윌로우 메리 씨예요. LA 산불 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죠. 의사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멀리서 와주셨네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첫 환자는 연기를 많이 마신 노인분이었습니다. LA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응급처치는 미국과 다르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통역을 도와주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소년이 준 팔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그들도 저에게 작은 선물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비록 집을 잃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LA에서 보았던 한국인 봉사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봉사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호 씨가 물었어요. 메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멀리 와서 고생하는 것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LA에서 보여준 그 따뜻함을 이제 저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산불의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 이 장소,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어요. 바다를 건너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연대는 동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